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돕는 활동보조인들이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시급이라고 할 수 있는 활동보조 수가를 10,000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건데요. 정유린 기자입니다. 2007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제도로 꼽힙니다. 하지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의 고용 불안과 저임금 문제는 해소될 기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시급이라고 할 수 있는 활동보조 수가는 올해 8,810원. 여기서 25%에 달하는 중개기관 수수료와 세금을 덜어내고 나면 남는 돈은 6,400원 정도입니다. 그나마 퇴직금은 중개 수수료 안에서 처리되고 연차 수당은 지급되지도 않습니다. 이 같은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활동보조인들은 수가를 10,0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활동보조 수가가 제대로 현실화돼서 많은 이용자분들이 실제로 활동보조인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활동보조인도 나름의 어떤 자존감을 갖고 노동자로서 자기의 어떤 역량을 이 활동보조 서비스 낮은 수가로 인한 피해는 활동지원기관과 이용자인 장애인에게도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장애인에게 있어서 안정적으로 활동보조 지원을 통해서 지역사회에서 당당하게 주체적이고 자립적인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활동보조 수가 대폭 인상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은 못 살겠다고 말하는 활동보조인들.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정부의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이른바 세모자 성폭행 사건 의혹을 제기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44살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10대 아들 2명에게 성범죄 관련 내용을 주입시켜 수사기관에 진술하게 하는 등 정신발달에 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A씨의 두 아들의 정서적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법원에 임시조치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A씨는 아이들이 입원한 병원 100m 안에 접근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자의 입원 환자를 퇴원 못하게 한 정신의료기관에 대해서 행정처분 권고를 내렸습니다. 인권위는 환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 비자의 입원 환자로 서류상 변경해 퇴원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병원의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권고하고 관할 구청장에게 해당 병원의 관련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정신보건법에는 자의로 입원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퇴원 요구를 정신의료기관이 거부할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3D 프린팅 기술이 여러 분야에서 날로 진화하고 있는데요. 국내 의료진이 맞춤형 골반뼈를 만들어 10대 여학생의 골반뼈를 교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솔리 기자입니다. 한 환자가 병원 복도를 링거대를 잡고 성큼성큼 걷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어디가 불편한지 모를 정도입니다. 올해 16살인 강모 양. 강 양은 지난해 7월 체육활동을 하다 허리 통증을 느낀 후 4개월 뒤 골반뼈에 악성 종양인 고륙종이 생겼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료진은 우선 항암 치료를 통해 종양 크기를 줄인 뒤 골반뼈 교체 수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골반뼈를 통째로 바꿀 경우 신경을 모두 잘라야 하기에 하반신 마비를 피할 수 없는 상황. 의료진의 선택은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골반뼈 제작이었습니다. 골반뼈의 반쪽에 해당하는 왼쪽 3개의 신경만 자르고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 반쪽 골반뼈를 제작하기로 한 겁니다. 앉았을 때 그 상체의 몸무게를 잘 지탱을 해줘야 하고 좌우 균형을 잘 잡아줘야 환자가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습니다. 어렵게 만들어진 골반뼈는 지난 3월
6시간의 수술 끝에 강양에게 이식됐습니다. 골반뼈 대체물이 정확하게 맞지 않으면 수술 중간에 다시 재단에 맞춰야 하는 기존 수술법보다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회복 속도도 빨라 강양은 수술 후 일주일 만에 걷게 됐습니다. 국내에서 3D 프린팅 기술로 환자 맞춤형 골반뼈를 만들어 교체하는 수술에 성공한 첫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솔립입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인 한종선 씨가 그림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그림을 통해 형제복지원에서 겪었던 참상들을 적나라하게 그림으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네, 지금 우리 누나가 나이는 43살이지만은 그 육체 속에는 아직도 그 12살짜리 꼬마가 집으로 가고 싶다라는 울면서 웃는 듯한 그 이제 가족을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한번 담아드리게 되죠. 지난 23일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공간 해방 안에 형제복지원 피해자 한종선 씨의 그림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한 씨의 그림은 화려하지도 않으며 잘 그렸다고 평가할 수 있는 그림은 아닙니다. 하지만 투박하면서 거침없이 그려내린 그림에는 형제복지원으로 상처받은 한 씨의 감정이 여과 없이 드러났습니다. 네, 그 전시를 하게 된 계기는 제가 살아남은 아이 책을 쓰고 1인 시위도 했고 이제 말로 할 수 없었던 부분에 대한 어떤 설명할 수 없는 거를 그림으로 통해서 전시관 안에는 두 가지의 테마로 그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전시관 내부에는 현재를 살아가며 형제복지원에서 느낀 복합적인 심정을 그림으로 담아냈고 전시관 밖 통로에는 형제복지원에서 겪었던 참상들을 적나라하게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한 씨는 이날 전시회를 통해 많은 관객들이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어떠한 일을 겪었는지, 왜 피해자들이 지금까지 형제복지원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지에 대해 헤아려 주기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형제복지원 사건은 지난해 3월 25일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염원이 풀리는 듯 했지만 해당 법은 7월 현재까지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강제 입소자 3,977명, 확인된 사망자만 551명에 달하는 한국의 홀로코스트 형제복지원 사건. 시간은 흘러가고 있지만 한 씨를 비롯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시계는 형제복지원 안에서 멈춰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지현입니다.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처럼 생활고로 벼랑 끝에 몰린 서민을 구제하기 위해 경기도가 수원지방법원과 함께 금융 패스트트랙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또 금융지원센터도 열어 금융 관련 상담과 복지 서비스도 지원합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경기도 내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27,441건, 개인 파산 신청 건수는 11,872건으로 전국 최고 수준. 10개월 넘게 걸리는 금융 패스트트랙을 단축하기 위해 경기도와 수원지방법원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오래 걸렸던 이 기간을 단축하는 그러한 또 시스템을 도입을 하시거든요. 도와 이렇게 법원이 협력을 하면 어려우신 분들을 빨리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협약의 주된 내용은 복잡한 절차와 긴 시일이 걸렸던 소송 기간을 법원 내 별도의 창구를 마련해 신속하게 처리하는 겁니다. 또한 채무자들은 본인 상황에 적합한 채무자 구제제도 선택할 수 있고 법률 서비스를 비용 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 파산 회생을 신청해 오면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조사해야 될 것을 간략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신속하게 그분들에게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릴 생각입니다. 금융사각지대에 놓인 도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금융상담센터를 새로 열었습니다. 온라인 상담과 전화 상담을 해드리고 그 외에 심층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경기도에 있는 6개 지사에 연계를 해서 직접 방문해서 상담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연계해드리고 있습니다.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에는 금융상담과 법적 지원 제도 이외에도 다양한 복지 지원 체계를 연결해 채무자의 경제적 자립을 돕게 됩니다. 복지TV 뉴스 김소연입니다.
서울 노원구가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파크 골프장과 롬볼장을 개장했습니다. 박고은 아나운서입니다. 12억 원이 투입돼 총 길이 481m, 9홀로 조성된 중랑천 파크 골프장. 파크 골프는 출발 지점에서 홀을 향해 볼을 치고 차례로 9개의 코스를 도는 운동으로 경기 방식은 골프와 비슷합니다. 특히 급경사나 언덕이 없는 평평한 잔디 위에서 경기가 펼쳐져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쉽게 경기를 즐길 수 있어 재활에도 큰 도움이 되는 운동인데요. 그동안 파크 골프를 위해 상암동까지 경기장으로 갔던 파크 골프 회원들은 중랑천 파크 골프장의 개장이 누구보다 반갑습니다. 파크 골프장이 많지 않아 가지고 하고 싶어도 할 장소가 없었어요. 그리고 있어도 먼 곳에 있고 그래서 힘들었는데 노원구에 이렇게 생겨서 아주 노원구 장애인들은 아주 좋아졌습니다. 앞서 지난 14일에는 공릉동 불암산 종합 스타디움에 롬볼장도 문을 열었습니다. 롬볼은 잔디에서 공을 굴린다는 의미로 척추와 팔 근력 운동에도 도움이 돼 장애인의 재활은 물론 비장애인의 건강 운동으로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파크 골프장과 롬볼장을 연이어 개장한 노원구는 동절기를 제외하고 3월부터 12월까지 각 시설을 연중 운영하며 시범 운영 기간인 올해 12월까지는 무료로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 부산시에서도 2015 부산 장애인 기능경기대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20일부터 사흘간 한국폴리텍대학 부산 캠퍼스와 부산 동주대학교에서 25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부산 장애인 기능경기대회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CNC 선반과 전자기기, 전자출판 등 20개 직종과 건축 캐드, 자전거 조립 등 12개 시범 직종으로 경기가 치러졌습니다. 한편 이번 장애인 기능경기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한 선수는 오는 9월에 열릴 예정인 제32회 전국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출전 자격이 부여됩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해외 장애계 소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이 뉴스레터 세계 장애계는 지금이라는 통권 1호를 발행했습니다. 이 뉴스레터는 매달 첫째, 셋째, 월요일에 발행되며 개발원 인천전략기금 운영 사무국 홈페이지에서 이 뉴스레터를 확인할 수 있으며 구독 신청도 가능합니다. 오는 8월 1일부터 새 우편번호가 시행됨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최재우 제2차관이 경기도 안양 우체국을 방문해 사전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미래부는 새 우편번호 시행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행 전까지 대국민 홍보와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척수장애인협회가 제10회 척수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자랑스러운 척수장애인상의 수상 후보자를 공모합니다. 신청은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10월 1일 서울 여의도 63 컨벤션 센터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일자리와 복지 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를 서울 지역 최초로 송파구 가락동에 열었습니다. 센터에서는 앞으로 일자리와 복지 서비스, 취업 지원, 실업급여 지급 등의 서비스를 결합한 융합형 행정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1930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경무국 대장 염석진은 일본 측에 노출되지 않은 3명을 암살 작전에 투입하기 위해 찾아 나섭니다. 한편 누군가에게 거액의 의뢰를 받은 청부 살인업자 하와이 피스톨은 암살단의 뒤를 쫓는데 우린 살아서 돌아갈 겁니다. 전지현, 이정재, 하정우 그리고 도둑들로 천만 영화 감독이 된 최동훈 감독. 출연한 배우와 감독의 이름만으로 영화는 이미 올여름 최고 기대작인데요. 긴장감 넘치는 전개에 역동적인 볼거리로 여름 극장가 공략에 나섭니다.
훈남 게이로 34년을 살아온 프랑스 남자 제레미. 남부러울 것 없던 완벽한 그의 인생에 처음으로 빨간 불이 켜집니다. 스웨덴에서 온 유쾌하고 아름다운 그녀 아드나를 만나 생애 처음 여자와 사랑에 빠지고 마는데 유럽의 젊은 관객들을 사로잡은 로맨틱 코미디 영화. 프랑스 파리 곳곳의 일상적인 풍경들을 낭만적이고 섬세하게 담아냈는데요. 기발하고 독특한 발상으로 기존 로맨틱 코미디의 클리셰를 뒤바꾸며 신선한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극단 마방진의 연극 홍도가 8월 23일까지 예술의 전당 CJ 토월극장에서 공연됩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할인 혜택이 있으며 공연장에는 휠체어 전용석과 장애인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창작 뮤지컬 아리랑이 9월 초까지 LG 아트센터 무대에 오릅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할인 혜택이 있으며 공연장에는 휠체어 전용석과 장애인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영화감독 팀 버튼과 천재 영화음악가 데니 엘프만의 공동작업으로 탄생한 영화음악 콘서트가 7월 31일과 8월 1일 이틀간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펼쳐집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시간, 오늘의 영상 함께 보시죠.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으면 되지만 마음이 아프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서울시청 지하에 있는 마음약방. 꿈 소멸증, 습관성 만성피로, 외톨이 바이러스, 의욕 상실, 월요일병 말기 등 자판기 안에는 한두 번쯤 겪어보았을 마음의 상처들을 치료할 수 있는 20가지의 약이 들어있습니다. 단돈 500원으로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줄 처방전을 한번 받아보는 건 어떠세요? 앞서 활동 보조수가와 관련된 뉴스를 전해드렸는데요. 매년 최저임금이 조금씩 인상되면 활동 보조수가도 인상이 돼야 하는 게 맞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 정부는 현장의 요구를 외면하는 걸까요? 언제까지 정부는 예산의 어려움이라는 변명에 숨어 있으려는지 참 답답할 뿐입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